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죠. 오늘 얘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좀 도우려고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했는데 이게 글쎄 역대급 부정수급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9억 원. 와,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올해 딱 8개월 동안,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만 적발된 부정수급액입니다. 작년 1년치를 그냥 훌쩍 넘어버린 말 그대로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근데 49억 원. 이게 사실 너무 큰 돈이라서 와, 많다 하고 말지 확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보면요. 이런 식입니다. 전업주부인데 남편 회사에 서류상으로만 직원인 척 등록해서 1,500만 원을 타내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사장인 회사에 거짓으로 취업해서 자녀 3명 육아휴직 급여로 2,600만 원을 받아가기도 했고요. 참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정말 좋은 의도였다는 겁니다. 정부가 우리 부모님들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팔을 걷어붙이면서부터였으니까요. 정부의 목표는 뭐 너무나 명확하고 또 꼭 필요한 거였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바로 저출생 문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또 부모들이 아이 키우느라 경력 단절되는 일 없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였죠. 그래서 그래, 육아휴직 제도를 확 바꾸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표를 보시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무려 500만 원 넘게 늘었고요. 쉴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이나 더 길어졌습니다. 와, 이건 뭐 아이를 막 낳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혜택이 좋아지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부정수급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자, 2021년에 7억 6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22년에 10억, 23년에 27억, 그러다 올해는 8개월 만에 벌써 49억 원입니다. 이게 그냥 조금씩 새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둑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이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전체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나간 돈은 한 13% 정도 늘었어요. 뭐 제도가 좋아졌으니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부정수급액은 얼마나 늘었을 것 같으세요? 무려 83%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보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거의 7배나 더 빨리 늘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 원인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려면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들었다고 에이 사고 나도 보험사가 처리해주겠지 하면서 운전을 막 하는 거.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뭔가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되려 더 위험하거나 나쁜 행동을 쉽게 하게 되는 심리 상태. 그게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자, 먼저 정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지원금 규모도 커졌으니까 부정수급이 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작용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는 아니다, 이건 그냥 이용자가 늘어서 그런 수준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이건 제도를 악용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는데요. 강득구 의원의 지적은 정말 뼈 아픕니다. 이런 부정수급은 결국 진짜 도움이 절실한 우리 주변의 다른 부모들에게 갈 돈을 가로채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꼼수를 부릴 생각조차 못하게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판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특별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로 문제가 되는 가족회사처럼 위험도가 높은 곳들을 콕 집어서 특별 점검에 들어가고요. 둘째, 내부 고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만들어서 공익 제보를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한번 걸리면 정말 큰일 나게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처벌 수위 한번 보세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부당하게 받은 돈 당연히 전부 뱉어내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돈 좀 타내다 걸렸네 수준이 아니라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이 문제를 좀 더 크게 한번 볼게요. 사실 이건 그냥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지 정책을 만들 때 부딪히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이게 바로 모든 사회복지 시스템이 가진 딜레마인 거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꼭 그 선의를 악용하는 소수가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소수를 막아내면서 다수에게는 계속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모든 복지국가들의 영원한 숙제 같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필요한 사람에겐 충분히 너그러우면서도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에겐 아주 단단한 그런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균형,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